블랑카로 폭소클럽에서 활동하셨던 게 몇 년부터였어요? 2004년 2월 10일 날 첫 방송이 나갔고요. 1년 2개월 했죠. 아, 되게 오래 하셨구나, 블랑카로. 네, 그렇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코너들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방송을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활동을 계속 하긴 했어요. 네. 그 뒤로 영화도 찍었었고 앨범도 냈었고. 영화는 무슨 영화예요? 그 상사부일체라고 두사부일체 3 네.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블랑카 씨도 이제 이미지를 뭐 스리랑카에서 블랑카에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라고 해서 좋습니다라고 갔더니 네. 태국에서 붕타오라고 태국 깡패 형님 나 태국에서 침 좀 뱉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너도 형 밑에서 진짜 생활 좀 해라. 알겠습니다. 싸움 났는데 막 싸움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지 형이 야 너 뭐 침 좀 뱉었다며. 그러니까 형님 침만 뱉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KBS 개그맨 블랑카 정철규입니다. 사장님 나빠요. 뭡니까 이게? 옛날 영상 속에서 네. 볼 때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사실 굉장히 달라져갖고 제가 원래 좀 얼굴이 까만 편이거든요. 네. 그때는 또 까만 데다가 더 까맣게 분장을 했었고 지금은 그 사이 피부 관리도 좀 했고 비비크림까지 발랐고 자꾸 사람들이 뭐 저보고 성형수술했냐 코수술했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당시 출연하셨을 때 진짜 외국인인데 한국말 되게 잘하신다 그랬거든요. 아직까지도 외국인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0년생 네. 올해 40살. 그러면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동기 얘기를 하면은 네. 제가 참 자랑스럽고 네. 우선 제가 KBS 식구입니다.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안어범, 황현희, 홍인규, 강유미, 안영미, 김대범, 홍경준 형님, 최정화 누나하고 뭐 이렇게 다 네? 이 중에서 안어버님만 본명 안 나왔네요. 어벙형 그러고 보니까 어벙형 안 상태구나. 정철규님을 TV에서 봤던 시기가 네. 블랑카로 봤던 시기가 2004년도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분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그거보다 조금 늦지 않았나요? 제가 시험을 치기 전에 특채로 먼저 데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분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하긴 그럼 했죠. 그런 동기를 어떻게 정해요? 우리 18개 선배님들보단 제가 늦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방송국 측에서 들어와라 19기로 넣어주겠다라고 네. 해서 아. 특채로 들어가서 공채 19기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블랑카 개그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병역 특례를 하게 됐어요. 네. 경남 창원 출신인데 네. 공장 단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주변에 외국인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형들하고 네. 중국 근로자 형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그때 21살 때부터 3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외국 분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거에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서 네. 외국 언어도 배우고 되게 설레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외국인이고 말투가 어눌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나이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반말하고 욕하고 야 이 새끼야 마! 야! 그때 당시 연세가 제가 21살 때 41살이었으니까 그분한테도 20대의 분들이 전부 다 마! 야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었죠. 그래가지고 공장에 40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현장에 계시는 형들, 계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아직도 그때 들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야, 형님 그 존칭어 써주세요. 그 욕하지 말아주세요. 외국인분들 다 알아들어요. 하니까 마! 곰 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린 나이에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놈이 좀 반발한다는 식으로 많이 보였었죠 그때. 그 전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시고 창원 중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학창시절 잘 생활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도 이제 제가 말을 좀 잘하고 재밌으니까 친구들이 항상 웃기다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97년도 고2 말 때쯤 돼가지고 IMF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저희 집이 IMF에 완전 직격탄을 맞았어요. 집에 막 빨간 딱지 붙고 막 사람들 찾아오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 저희 통로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IMF 때 50% 정도가 망하셨던 것 같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죠. 다 침체돼 있고 그냥 다들 그 조용한 가족처럼 무표정이에요. 그냥 웃음이 없었어요. 그 IMF 때문에. 근데 박수홍 선배가 하는 그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 라는 거를 가족들이 우연히 앉아서 보다가 그때 당시 최수정 선배님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막 다들 깔깔 웃고 막 그랬거든요. 엄마도 웃고 아버지도 막 웃고 제 여동생도 웃고 그 몇 분 동안 이 가족들이 웃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웃음이 끊기지 않길 바래서 집에 있는 전화기 코드를 뺐어요. 혹시나 이거 보다가 전화가 오면은 어떤 전화가 올지도 모르고 전화벨이 이 순간만큼은 울리지 말고 우리 가족이 몇 분 동안이라도 이렇게 좀 네, 행복 그렇죠.
휴지를 좀 드려야 고등학교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가고 또 네. 중앙자가 들어가면 사실 좋은 고등학교죠. 네, 그때 당시 뭐 공부는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때 개그맨이라는 걸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때도? 지금 이런 분위기를 내가 반전을 줄 수 있는 거는 웃음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좀 획기적인 꿈을 이루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친구들이 주위에 자꾸 철규 너 정말 재밌다. 그럼 개그맨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물리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임창환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너 개그맨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나중에 내가 꼭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임창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로 진학을 하셨나요? 경남대학교 저희 그 집 근처에 있는 데를 갔는데 수능 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의욕이 없었냐면 그때 당시 너무 힘들어서 원서 쓸 때도 친구한테 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 몇 개 좀 적어둬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러면은 그냥 경남대 공대 하나 적어줄까? 친구가 가는 길에 제 것까지 내준 거예요. 며칠 뒤에 니 저 경남대 그 됐다 글로 가라. 아 맞나? 무슨 과로 가면 되노? 전작가 글로 가면 된다. 고맙대 이 친구야. 그래서 그냥 친구가 가라는 대로 간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때 의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시다가 아까 말한 병역학년도 끝나고 그 다음에는 3년 동안 하면서 회사 마치고 집에 오면은 개그 콘서트 같은 거 보면서 개그맨의 꿈을 키웠죠. 그러다가 서울을 한번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대학로에 있는 개그 공연을 싹 다 봤어요.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개그맨 분들 나오시면은 개그맨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때 만났던 분이 이명필 선배님 떡볶이 먹고 계시길래 가서 인사드리고 막 했더니 아 그래요? 지망생이에요? 이러면서 야, 떡볶이 좀 드세요. 그러길래 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고시원을 하나 구해서 대학로에 있는 그때 당시 한반도 유머 총집합이라는 개그 지망생들이 지원하는 데가 있었어요. KBS에서 운영하는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그러면 서울로 그냥 올라와가지고 그때 당시 건국대학교에 있는 27만 원짜리 고시원을 잡았어요. 대학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그러면 그때 한반도 유머 총집합 거기 출퇴근의 개념인가요? 가서 회의도 하고 자기가 짠 아이디어를 내면은 PD님이 봐주시고 되면은 녹화를 뜨고 그때 당시 방송이 일반 집에는 안 나오고 스카이라이프라고 쟁반 있죠? 거기만 나오는 채널이었어요. 시청률이 가뜩이나 그럼 0.0 몇 %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대가 또 그때 당시 뭐하고 붙었냐면은 올인하고 붙었습니다. 올인. 이병헌 나오는 올인이요? 네네네. 더더욱 안 바뀌었죠. 그때 갔더니 옹달샘 팀 있고 미키 강수 씨 있었고 KBS 개그맨 이종훈 씨 있었고 뒤에 윤형빈 형도 오고 강유미도 거기 있었고 정경미 씨도 거기 있었고 거기가 정말 스타들이 많이 나왔던 아마추어 무대죠. 거기를 출퇴근할 때는 그러면 페이는 받고 출퇴근하셨던 거예요? 회의는 못 받고 회의니까 방송이 나가면 그때 이제 48,000원? 채택이 돼서 방송에 나가면 네 그거 그때 당시 컸죠 그게. 그때 내 생활비를 그것만으로 충당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올라올 때 퇴직금을 200만 원 정도 들고 왔었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돈하고 근데 그것도 다 충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서울대 병원에서 2박 3일 하면은 40만 원 주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무슨 알바인데요? 갔더니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 개발하면 마루타 실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먹고 2박 3일 동안 피를 막 뽑아요. 이제 제가 별 문제가 없으면 이 약이 이제 나가는 건데 그거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이랑 한반도 유머 총집합 거기 나오는 그 완전 진짜 소소한 그런 알바비 이렇게 합쳐놓고 생활을 하셨던 거네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4만 몇천 원도 너무 컸어요. 너무 소중하고 그랬었죠. 그 기간을 얼마나 보내신 거예요? 그 기간을 7주? 방송은 5주 했었고요. 2주 정도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까이고 막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개그도 많이 작았거든요 제가.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시골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까이고 하다가 그 도중에 이제 블랑카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거기서 블랑카를 했어요. 저는 그때도 블랑카라는 거를 짜갔을 때도 안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때는 인터뷰 형식의 어떤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PD님이 김웅래 PD님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망생이고 이러니까 상처받을까봐 존칭어 떠주시고 되게 참 잘해주셨어요. 정리 씨 한번 해봐요. 참 재밌네 이렇게 격려도 참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이 내용은 제가 3년 동안 봐왔던 모습들이라서 이런 말투나 내용이 재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잘못된 이 현실을 좀 알리고 싶다는 쪽에 더 중심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네 블랑카 씨 지금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숙사는 좋나요? 저희 기숙사 발이 있어요, 모기 있어요, 바퀴벌레 있어요, 쥐 있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웃기다고 생각 못해. 이거 했는데 막 PD님하고 다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웃기나? 근데 저는 그때 개그 짤 줄도 모르니까 이거 하다가 도중에 마무리를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마무리도 뭐 엉성하게 이렇게 하고 저 PD님 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저기씨 굉장히가 멘트도 재밌고 말투도 재밌고 내용이 좋다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녹화를 했는데 네. 1위를 하면서 KBS 이제 폭스클럽 연락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또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데뷔를 바로 해버리게 된. 그걸 가지고 그냥 바로 포스클럽에서 데뷔를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오래 한다고 무조건 KBS 공채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죠.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때 당시는 개그 콘서트는 리그로 치면은 프리미어 리그? 폭소는 그래도 그때 당시 마술하는 분도 나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좀 열린 무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최초의 대한민국 미국식 스탠드업 코미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개그맨이 아니지만은 받아주신 거죠. 아, 그러면은 KBS 개그맨실에서 활동을 같이 하신 건 아니고 폭소클럽 회의실은 개콘 회의실가 따로 해요. 다른 선배들이랑 마주칠 일은 별로 없고 없었죠, 많이. 네. 길 가다가 가끔 마주치면 이제 인사드리고. 그 뒤로도 개콘에 나가신 적은 없죠? 폭소클럽에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개콘에 오디션을 보러 몇 번을 갔었는데 제가 내공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물만 먹은 거예요. 계속 긴장하고 무섭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뭐 펼치지도 못하고 제가 요즘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눅이 들어버린 거죠,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선배들이 좋으셨는데 몇몇 선배들이 막 제 특채니까 쟤한테 인사하지 마 그렇게 되다 보면 기가 더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제가 가서 제 기량을 못 펼치니까 PD님도 제가 가서 이제 새로운 걸 보여주려 하면은 제 얼굴을 보면 바로 그냥 핸드폰 잡아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안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막 트라우마 생기고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